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 휴대폰에서 커넥티비티 랩스라는 숨겨진 메뉴를 잠금 해제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메뉴에는 휴대폰의 와이파이에 대한 추가 설정과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개선하고 싶을 때 이 메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와이파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주변에서 가장 강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메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뉴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와이파이 설정을 열어야 합니다. 휴대폰에서 설정을 연 다음 연결로 이동하고 그 다음 와이파이를 탭하면 와이파이 메뉴가 나옵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보기 아이콘, 즉 점 3개가 있는 아이콘을 누르고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를 선택하세요. 인텔리전트 와이파이 메뉴를 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보이고 맨 아래에 버전 번호가 표시된 인텔리전트 와이파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계속해서 여러 번 탭해야 하며 그러면 그 아래에 커넥티비티 랩스가 나타납니다. 커넥티비티 랩스가 보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메뉴, 즉 숨겨진 메뉴가 잠금 해제되었으니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탭하면 바로 이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우리 와이파이 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용량, 일일 평균 사용량, 그리고 전날과 비교해서 와이파이를 얼마나 더 많이 또는 적게 사용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된 실제 와이파이에 대한 추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탭해서 메뉴를 열 수 있지만 그 안에 민감한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원하신다면요. 연결 정보, IPS 등과 같은 정보도 있는데 무언가를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와이파이 사용에 대한 주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개의 막대가 있습니다. 흰색 막대는 기본적으로 휴대폰에서 와이파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를 나타내고 파란색 막대는 와이파이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정보는 예를 들어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하고 싶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날을 보면요.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와이파이를 켜두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파란색 막대가 없다는 것은 연결이 없었다는 뜻이죠.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서 아마도 주변 네트워크를 계속 검색하면서 배터리를 소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와이파이를 꺼서 휴대폰의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기능을 활용해서 휴대폰의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량을 탭하면 와이파이 사용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와이파이의 데이터 사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하지만 와이파이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데이터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밴드 연결과 밴드 사용량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 점사 5GHz, 6GHz 모두 있고 와이파이 4, 5, 6도 마찬가지로 지원하며 여기 그래프도 나와 있습니다. 이 휴대폰에서는 주로 이 점사 GHz와 와이파이 4가 사용되었지만 5GHz와 와이파이 5도 일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네트워크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장된 네트워크 목록이 표시되며 사용하지 않는 저장된 네트워크를 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여기 미사용 및 보완되지 않음으로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록은 이전에 연결했거나 근처에 있었던 네트워크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이 네트워크들을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들은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장 인증이 없거나 공장 인증은 아니지만 비밀번호 인증 등이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은 이 네트워크들을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 확실하지 않거나 사용 중이거나 앞으로 사용할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 메뉴를 열어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목록에 네트워크가 있다면 저는 연결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며 꼭 연결해야 한다면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홈 와이파이 검사 기능입니다.
이 도구는 집에서 와이파이 커버리지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을 눌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작 버튼을 누른 후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돌아다니지 않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 그래프에서 신호가 약한지 강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신호 증폭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늘려야 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재 연결, 통신사, 와이파이 설정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S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L44 수신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잘 모른다면 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바일 데이터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품질 정보입니다. 즉, 이 옵션과 네트워크 메뉴, 와이파이 메뉴를 활성화하면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품질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우선순위 모드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백그라운드 데이터 사용보다 영상 통화와 실시간 게임 데이터가 우선 처리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D를 위한 와이파이 스캔 비활성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이 기능은 기기 간 연결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와이파이 스캔을 비활성화합니다. 즉, 휴대폰을 기기와 기기로 연결할 때 성능 향상을 위해 주변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와이파이 스캔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I를 활용한 모바일 데이터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실제로 활성화할 수 없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와이파이 호환성 강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와이파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라우터나 그런 종류의 장비와 같이 혹시라도 어떤 와이파이에 연결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곳에 목록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무언가에 연결하려고 할 때 호환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와이파이 목록 설정 사용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 목록에 표시되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목록을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중에서 RSSI 필터는 꽤 유용할 수 있는데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할 때 네트워크 목록에 어떤 네트워크가 표시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적게 표시는 기본적으로 신호가 강한 네트워크만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강한 신호의 네트워크만 보고 싶다면 더 적게 표시 옵션을 선택하면 강한 신호의 네트워크만 보여줍니다. 가운데 옵션은 말 그대로 중간 정도입니다. 더 많이 표시를 선택하면 도달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가 표시됩니다. 반드시 신호가 강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네트워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적게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옵션은 강한 신호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약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 정도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운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필터 메뉴 표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켜면 필터 메뉴가 표시됩니다. 이 메뉴를 통해 네트워크를 SSID, 보안 유형, 주파수 등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정보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기본값, 고주파수, RSSI 또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또한 와이파이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면 추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결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들 중 대부분은 열고 싶지 않은데 일부는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보가 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와이파이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신호가 강한 네트워크를 찾거나 일부 네트워크가 서로 간섭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보시다시피 네트워크 목록이 있고 신호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 사용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네트워크 신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 메뉴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진단 기능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위한 와이파이 패킷 로그 기능도 있어서 패킷 로그를 디버깅 용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건 좀 더 고급 사용자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또한 연결 기록의 히스토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되었고 끊겼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전체 네트워크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의 스캔 간격도 변경할 수 있는데 자주, 기본, 드물게와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휴대폰의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그리고 네트워크를 자주 스캔할 필요가 없다면 드물게를 선택할 수 있고 더 자주 스캔하고 싶다면 자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와이파이 서브 시스템을 재시작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 어떤 영향을 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이 휴대폰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재시작 후 시스템 상태에 대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는데 API가 호출되기 전의 상태만큼 재시작 후의 상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로팅 시간 표시 옵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거나 연결된 시간대를 기본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작업이 끝났거나 그냥 나가고 싶다면 이 메뉴를 닫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뭔가를 망가뜨리지 않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기본 설정으로 다시 초기화하고 싶을 때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모든 앱 설정 초기화를 누르면 언제든지 설정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뉴가 비활성화되고 인테저 와이파이 메뉴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접근하고 싶다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인터넷 와이파이 아이콘을 계속해서 탭해야 다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뭔가를 망가뜨려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설정을 기본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메뉴에 대해서는 대략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영상 도움됐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